네, 지난번에 그 과제로 내줬던 네 가지 그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하는 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해설을. 1번, 그러니까 차근차근 한번 보죠. 1번이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단 n이 m보다 작거나 같고 각 상자에 많아야 하나의 공만 넣을 수 있다. 자, 문제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서로 다른 공이라 그랬으니까 그림으로 표현해 보면은 이게 공이 A, 뭐 1, 2, 3, 4로 쓰는 게 좋을까요? 공이 1, 2, 3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가 있냐면 n개가 있고 상자가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A, M 해서 M개 서로 다 구별이 되는 거죠. 다른 거죠. 이렇게 있어요. 얘네들을 이제 넣는데 많아야 하나만 넣어 공을. 그러니까 두 개를 뽑을 수는 없다 이거죠. 두 개를. 그러니까 상자를 두 개를 택해서 공을 두 번 이렇게 집어넣을 수는 없으니까 많아야 하나라는 말은 이제 중복이 안 된다는 뜻이죠. 중복형은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서로 다른 m개의 공을 서로 다른 m개의 상자. 서로 다르다는 말은 같은 것이 없다. 그러니까 그 첫 번째 뽑은 상자, 두 번째 뽑은 상자, 세 번째 뽑은 상자가 다 그 첫 번째 A1을 뽑느냐, 첫 번째 A2를 뽑느냐, 첫 번째 AM을 뽑느냐. 그게 다 다른 거죠. 그러니까 1번 공이 들어갈 상자를 뽑을 때 1번 공이 들어갈 상자를 뽑을 때 어떤 거를 뽑느냐가 이제 순서가 있다 이거죠. 결국. 그래서 이거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복하지 않고 순서 있게 뽑는 거니까 m개에서 m개의 상자에서 순서대로 공이 1서부터 n까지 순서대로 n개의 상자를 뽑으면 되겠죠. 그래서 그 뽑히는 순서대로 공을 한 개씩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래서 n, p, n인데 여러분들의 답을 봤더니 npm이라고 이렇게 딱 썼어요. 근데 답만 쓴 사람들도 많고 저는 그 설명을 원하는 거지. 이거는 고등학교 문제니까 당연히 답이 다 npn이라는 걸 알겠죠. 그러니까 그 설명을 좀 이렇게 습관적으로 여러분들은 설명을 자꾸 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예비교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는 내용을 남한테 어떻게 설명할 건지. 그래서 별다른 얘기가 없어도 무조건 풀이과정을 다 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풀이과정을 안 써도 된다라는 그런 뭔가가 있지 않는 한은. 왜 npn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더라고요. 참고로 작년에 같은 질문을 작년에 또 학생들한테 해봤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거죠. 공을 고정시킨다. 공을 고정시킨단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넣기 위해 공의 이름에다가 이름을 붙이고 들어갈 상자를 배열한다. 그러니까 뭐 같은 말을 지금 쓴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또 좀 더 자세히 설명했죠. 공과 상자 모두 구별이 되는 경우이다. 각 상자에 하나의 공만 넣을 수 있다는 말은 상자가 공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기 때문에 상자에는 공이 하나 들어가거나 없거나 그렇죠? 둘 중 하나이다. 여기서 공을 넣는 경우를 생각해 볼 때 한 번 선택한 상자는 또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쵸? 제가 설명한 거랑 지금 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서로 다른 m개의 상자 중 n개를 택해서 서로 다른 공을 하나씩 넣는다. 즉 순서를 배열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므로 순열을 이용하여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MPN이다. 설명이 잘 돼 있어요. 예, 근데 다른 또 방법은 또 이런 게 있죠. 정의역이 n개, 치역이 m개일 때 1대를 함수를 구하는 수와 같다. 이 말은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같은지에 대한 설명은 지금 없죠.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위에 있는 경우랑 이게 1대1 함수 구하는 거랑 1대1 함수의 개수, 1대1 함수의 개수죠. 개수와 이게 서로 왜 같은지 위에 있는 문제와 그 설명을 지금 하지는 않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1대1 함수를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것과 같은지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왜 정의역은 n개로 생각하고 치역은 m개로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게 치역이란 말이 맞는지, 그렇죠? 잘 생각해보면 치역이란 말은 틀렸죠. 이거는 틀린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이 지금 공이 1, 2, n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쪽에 지금 상자가 A1, A2, AM 이렇게 있어요. 이게 더 많죠? 얘네들이 이렇게 1대1로 쭉 이렇게 한 개씩 대응이 되면 남는 애들이 생기죠. 그렇죠? 이렇게. 여기가 치역이죠, 이게. 여기를 뭐라 그러죠? 전체를 공역, 여기는 정의역.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지금 틀렸죠? 그러니까 공역이 m개일 때죠. 그쵸? 그럼 그 공역에서 이제 대응 이 1서부터 n까지의 값이 치역이 될 애들을 먼저 뽑아야겠죠. 그러고서는 이제 그걸 나열하는 거니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설명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더 깔끔하게 해보세요. 어쨌든 발상을 좀 달리한 거죠. 지금 이거는.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MPN에 관한 것이고, 조건이 많아야 하나, 서로 다른 n개, 서로 다른 m개. 두 번째 문제는 공이 보면 여기 조건이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 그 다음에 상자는 구별되는 상자. 그렇게 되어 있죠. 나머지 조건은 똑같아요. 단 m이 더 크고 많아야 하나의 공. 그렇죠? 많아야 하나의 공이라는 말이 뭐라 그랬냐면 중복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요 얘기에서 서로 구별되지 않는 공이 있는데 서로 1, 2, 3이라고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상자는 여전히 A1, A2, AM 해가지고 상자에는 구별이 되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지금 n개죠? 얘네들이 지금 n개? 얘네들은 m개고 상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m개의 상자에서 n개를 뽑아요. 그런 다음에 그 뽑은 상자에다가 공을 그냥 한 개씩 쫙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그게 바로 구하는 경우가 되니까 결국 이거는 순서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순서 없이 중복하지 않고 중복 허락하지 않고 뽑는 거가 조합이죠. 그래서 m개에서 n개를 순서 없이 뽑는다 해서 m 컨비네이션 n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보면 설명 없이 쓴 사람이 너무 많아요. MCN이라고. 근데 여기도 또 아까랑 같은 사람의 답인가 보네. 작년 답을 보면 공을 고정시킨다. 공 고정시키니까 공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안 써도 되는 말이죠. 서로 다른 m개의 상자에
서로 구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넣기 위해 공을 모두 n이라고 놓는다면, n이라고 놓는단 말은 좀 이상하죠. 그냥 번호가 없는 거죠. 공마다 들어갈 상자를 배열해주면 같은 공이 들어가기 때문에 순서 필요 없이 중복이 생겨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식은 이거네요. 중복 n 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을 지금 나눠준다 이거죠. 그래서 MCN이다. 설명이 조금 불완전하죠? 여기 요 윗부분의 설명이 요 식은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 식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좀 완벽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좀 그러니까 왜 n 팩토리얼로 나누느냐? 그러니까 같은 경우들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순서대로 늘어놓는 거 n개의 상자를 뽑은 다음에 그거를 순서대로 늘어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걔네들이 다 같은 경우이기 때문에 그런 게 몇 개의 중복이 생기느냐 하면 n 팩토리얼만큼의 중복이 생기니까 n 팩토리얼로 나눠야 된다. 그런 말이 있어야겠죠. 근데 두 번째 설명을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서로 같은 공과 구별이 되는 상자의 경우다. 1번과 같은 이유로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 경우의 수를 구해보면 서로 다른 m개의 상자 중 n개를 선택하고 그 안에 공을 하나씩 넣는다. 여기서 순서를 생각해 줄 필요가 없다. 왜냐? 그 이유는 서로 같은 공이기 때문에 어느 상자에 넣든 구별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택만 하는 조합을 이용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다. 그래서 MCN이다. 그렇죠? 그렇군요. 1번과 2번은 우리가 이제 그 고등학교 때 그 생각했던 조합, 순열 조합의 문제예요. 그런데 이 3번, 4번은 이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해본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한 그런 스타일의 문제예요. 그래서 답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요거를 이제 할 거예요. 요게 뭔지는. 이 기호는 그 SNM이라고 쓰는 이 기호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안 쓰고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그런 기호이기 때문에 그냥 설명 없이 이렇게 쓰면 SNM이다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거는 이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게 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K 이런 거는 N개에서 순서대로 K개를 뽑는 방법의 수, K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 N개에서 그냥 순서 없이 K개를 뽑는 방법의 수, 뭐 이런 거를 이 두 개는 알고 그거를 NPK, NCK로 쓴다라는 거를 미국 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도 알아듣고 그래요. 그런데 SNM이라고 ASMK라고 썼다. 이게 뭐냐? 그럼 이건 사람마다 나는 그래? 그거는 나는 그렇게 안 쓰고 나는 이렇게 쓰는데 뭐 이렇게 SNK로 쓰는데 나는 TNK로 쓰는데 뭐 이렇게 서로 막 표현이 다를 수가 있어요. 말하자면 표준 같은 게 없다 이거죠. 그러니까 아무 설명 없이 이렇게 써놓으면 채점하는 사람이 이게 뭐야? 하고 감점할 수도 틀렸다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더. 그래서 이제 또 어떤 학생이 이제 설명한 걸 봅시다. 이 SNM을 설명한 것 같진 않아요. 틀렸어요. 뭐라고 설명했냐면 모든 상자에 공이 들어가야 하므로 우선 n개의 공에서 m개를 문제가 참 어떻게 되죠? 문제를 공이 지금 구별이 되네요. 공이 번호가 붙어 있고 1서부터 이렇게 상자에는 지금 그냥 m개의 상자가 이렇게 있는 거죠. n이 더 크고 빈 상자는 없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이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개 공이 더 많으니까 많거나 같으니까 한 상자에 공이 한 개 이상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런 말이죠. 모든 상자에 공이 들어가야 하므로 우선 n개의 공에서 m개를 뽑아 상자에 넣는다. 이때 상자는 구분이 안 되므로 n 컨비네이션 m이 된다. 공이 각각 구분이 되므로 상자들도 구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제
구분이 가능한 공 n-m개를 구분이 가능한 상자 m개에 넣으면 되므로 m개에서 m-m만큼 중복해서 뽑으면 된다 이거죠. 상자 m개에서 지금 남아있는 공이 들어갈 상자들을 후보들을 뽑아서 거기 뽑힐 때마다 공을 넣으면 된다 이거죠. 그러므로 앞에 거 nm에 곱하기 이거다. 예, 제가 여기다 더블 카운팅 이렇게 써놨는데, 그러니까 중복해서 세어졌기 때문에 지금 이건 틀렸다 이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잠깐 이게 제가 칠판을 안 꺼내놨네. 칠판을 제가 꺼내놔야 되는데 요거 칠판이 뜨는 동안 잠시 기다리겠습니다. 5, 4, 3, 2, 1 안 뜨네. 칠판이 안 뜨네요. 칠판이 뜨고는 있는 거야? 뜨고 있군요. 떴네요. 공이 지금 둘, 셋, 넷. 공이 번호가 있죠? 1, 2, 3, 4. 상자에는 하나, 둘, 셋. 좀 전에 설명을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은 여기서 공을 이제 뽑는 거죠. 순서 없이. 예를 들어서 뭐 1, 3, 4가 뽑혀서 차례대로 1, 3, 4라고 넣었다 그럽시다. 이렇게. 여기다가 1번, 여기다가 3번, 여기다 4번 이렇게 넣었어요. 이렇게 넣는 방법이 4개에서 3개 뽑는 것만큼 있다 이거죠. 그쵸? 곱하기. 그 다음에 그러면 공이 이제 하나 남겠죠. 한 개의 공이 지금 2번 공이 남아있는데 그 2번 공이 들어갈 거를 여기서 이제 뽑으면 된다 이거죠. 중복하면서. 그러니까 3개에서 한 개를 뽑는데 중복해도 되니까 파이가 되나요? 이 사람은 아까 파이로 안 하고 파이 맞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2번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이렇게 뽑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의 경우죠. 지금 설명하면 이게 이제 하나의 경우로 지금 세워졌어요. 한 가지.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제가 생각하기에 또 어떻게 되냐면 뽑힐 때 처음에 공을 뽑을 때 2, 3, 4라고 뽑았어요. 2, 3, 4. 그쵸? 이렇게 뽑고 나서 1번 공을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럼 이것도 또 한 가지 경우가 되죠. 지금처럼 하면. 그래서 이거 두 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세워진다 이거죠. 카운팅 된다고요. 지금의 방법으로 하면은. 다른 곳으로 카운팅이 돼요. 그러니까 중복돼서 세워진다 이거예요. 같은 거. 지금 이거나 지금 같은 거잖아요. 1번 공, 2번 공이 한 상자에 들어있고, 결과적으로 3번 공이 한 상자에 들어있고, 그 다음에 4번 공이 한 상자에 들어있고, 이렇게 이 경우인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 기억의 경우나 니은의 경우나 다 결과는 이 끝에 있는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이 서로 다른 게 아닌데 지금 설명한 방법으로 하면 서로 다른 것으로 카운팅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중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세면은 안 된다 이거죠. 여기 또 다른 사람이 또 이렇게 했어요. 다른 사람이 한 방법인데 서로 다른 n개의 공을 m가지로 분할한 뒤 각 상자에 있는 공의 개수의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된다. 자, 예를 들어 n이 5고 m이 3이라면 5개의 공을 3무더기로 일단 나눠요. 그러면 1, 1, 3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왜 안 써지냐? 1, 1, 3으로 나누는 경우가 있고 1, 2, 2로 나누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이제 둘로 먼저 해요. 그러고 나서 1, 1, 3으로 나눴을 때 공을 넣는 방법이 몇 가지냐? 를 생각해요.
그래서 113으로 나누는 방법이 113으로 나누는 방법이 5개의 공 중에서 하나 뽑고 5개 공 중에 하나 그 다음에 4개 남았죠? 그럼 4개의 공 중에서 또 하나 뽑고 그 다음에 3개 남았죠? 그럼 3개의 공 중에서 3개 뽑고 그쵸? 그러면은 그게 5 콤비네이션 1, 4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3 이렇게 돼요. 그런데 처음에 뽑힌 공하고 두 번째 뽑힌 공하고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걸 나눠줘야겠죠. 그래서 2팩토리얼 2분의 1, 2로 나눈다. 두 개니까 그걸 나누는 그게 그 중복되는 경우가 몇 가지냐면 2팩토리얼만큼 있죠. 그래서 2팩토리얼 분의 1로 나누죠. 2, 3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5개에서 2개, 5개에서 2개, 3개에서 3개. 근데 같은 경우가 여기서 뽑은 것과 여기서 뽑은 것 순서를 바꾸어도 또 그게 같은 경우가 되니까 그래서 또 2로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1 뽑고 2 처음에 그 다음에 3 뽑고 4 그리고 남은 거 5. 근데 이렇게 뽑은 거나 이거를 3, 4 뽑고 1, 2 뽑고 5 이렇게 뽑은 거랑 요게 같은 요 상자에 들어있고 요 상자에 들어있고 요 상자 또는 요렇게 들어있는 거나 이 두 가지 경우가 또 같은 거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눠줘야 된다는 거죠. 같은 2로. 예. 그러니까 요게 된다. 2다. 예, 이건 몇 가지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냐? 그죠? 일반적인 식이 뭐냐 이거죠. 지금 요건 얘만 들어져 있지 일반적인 식이 없죠. 그쵸? 아, 그게 요거네요. 나타난다. 이러한 분할의 일반항에 대해서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거라는 거죠. 이 사람 설명을. 이게 왜 이런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소리인지. 이 사람은 지금 요거네요. 요거. 지금 요 식이랑 같죠? 이거랑 같은 설명이네요. 그 20학년도 작년에 그 학생들이 낸 설명을 보면 이거 답을 보면은 이제 설명을 이제 어떤 설명인지 짐작이 가죠. 이거 같은 아까 위에서 얘기했던 더블 카운팅, 그러니까 중복해서 센 그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잘못된 방법이네요. 네,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하게 되나 봐요. 이제 처음에. 그다음에 중복순열로 문제를 풀다가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식이 나와서 조사를 해본 결과 이 문제는 집합의 분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유는 서로 다른 n개의 원소라고 생각을 하고 원소의 묶음을 만드는 것인데 이걸 공식으로 쓰면 이렇게 된대요. 즉 집합의 분할 문제로 풀 수 있다. 이게 답이 이거라 이거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증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게 아까 위에서 썼던 SNM인데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게 뭔지, 이 식은 왜 나오는지 이런 거는 이제 설명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설명이 빠져 있어요. 집합의 분할이라는 건 알았다. 근데 이게 지금 쓰면 이렇게 된다라는 건 이걸 어디서 찾아서 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공과 서로 다른 같은 상자의 경우이다. 공의 개수가 상자의 개수보다 많거나 같다. 빈 상자가 없이 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상자에 공을 1개 이상 넣으면 된다는 뜻이다. 즉 중복을 허용하되 상자는 한 번 이상 선택되어야 한다. 이제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집합의 분할을 이용할 수 있다. 이게 뭔지 집합의 분할이 뭐냐 이거죠. 그 설명이 있어야죠. 이거라 이게 뭐냐. 집합의 분할이 뭐냐 이거죠. 고등학교 때 집합의 분할을 했나 보죠. 다 알고 있어. 이제부터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4번 마지막 문제.
서로 구별이 되지 않는 n개의 공을 서로 구별되지 않는 m개의 상자. 이번에는 공도 구별이 안 되고 상자도 구별이 안 돼요. 근데 빈 상자 없이 넣어라 이거죠. n이 더 크고. 그래서 답을 봤더니 PNM이라고 쓴대요. 이게 뭔지도 설명이 없죠. 답만 쓴 거죠. 여기 보면 모든 상자에 공이 들어가야 하므로 n개의 공 중 m개를 뽑아 상자에 넣는다. 그 경우가 mNCM이고 이후 구별되지 않는 n-m개의 공을 구별되지 않는 m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는 경우가 되므로 그러니까 m개의 상자에서 n-m개의 상자를 뽑아서 거기다가 뽑힌 애들한테는 공을 집어넣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 얘도 이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해보세요. 이것도 더블 카운팅이 돼요. 중복해서 더 세는 그런 것이 돼요. 그냥 하나 아까처럼 예를 또 해볼까요? 요 그림하고 똑같은 걸 생각해 보는데 이번에는 공이 그냥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요. 그리고 상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어떻게 한다 그랬냐면 공을 하나씩 다 넣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렇죠? 이게 이렇게 넣는 방법이 전부 몇 가지라고 그랬냐면 4 컨비네이션 3이라고요? 예, 공 3개 뽑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맞아요? 이 말이? 4 컨비네이션 3이? 여기 설명해 놓은 요 말이 맞냐고요. 모든 상자에 공이 들어가야 하므로 n개의 공 중 m개를 뽑아 상자에 넣는다. 그것이 NCM이다. 이 말이 맞냐고요. 네, 틀렸어요. 왜 틀렸죠? 공이 구별이 안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이게 4 컨비네이션 3이 아니라고. 이 4개의 공 중에서 3개를 뽑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어요. 4개에서 3개를 뽑는 방법. 이렇게 3개 뽑는 방법. 이 방법의 수. 몇 가지가 있어요. 공 구별이 안 돼. 4개 중에서 3개를 뽑아. 방법은 몇 가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또는 요거 이렇게 뽑으나 다 같은 거죠. 3개, 1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틀렸죠 벌써. 그러고서는 나머지 1개를 지금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 여기다 넣느냐 지금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상자에 들어가도 이렇게 되고, 두 번째 상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고, 세 번째 상자에 들어가면 이렇게 되죠. 이 경우나 같은 거죠, 다. 2개 들어간 상자, 1개 들어간 상자 2개. 이렇게, 그거는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경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뒤에 것도, 뒤에 말도 지금 틀린 거라 이거죠. 그래서 얘는 틀렸어요. 작년에 얘기를 들어보면 여기 작년에도 같은 식의 얘기를 했어요. 여기는 이제 앞에 공이 서로 구별되지 않으므로 m개의 상자에 먼저 각각 공을 하나씩 넣어주고 남은 n-m개의 공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n개의 공을 m개의 상자에 먼저 한 개씩 넣는 거는 한 가지로 일단 생각한 거죠. 그쵸?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위에서 얘기했던 요게 빠졌죠? 요것이 틀렸는데 요거는 이 사람은 지금 맞았어요. 그쵸? 하나씩 넣는다. 그러면 이제 끝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남은 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n-m개의 공을 m개의 상자에 나누어 넣으려면 중복조합을 이용하면 된다. 예, 여기서부터가 이제 조금 이상한 거죠. 공과 상자가 구별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지가 않아요, 사실은. 요 밑에는 또 다른 사람, 아까 그 인지한 사람 집합의 분할이라고 해요. 이것도
구별되지 않는 n개의 공을 구별되지 않는 m개 상자이므로 증복조합의 문제로 이해를 해 보았습니다. 이 사람처럼 이렇게 중복조합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문제를 풀다 보니 아니었고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자연수의 분할이 뭔지에 대한 설명은 없네요. 고등학교 때 자연수의 분할을 한 사람도 있죠. 그 다음에 집합의 분할도 아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다 했나? 서로 같은 공과 서로 같은 상자의 경우다. 3번과 같은 이유로 중복을 허용하되 상자는 한 번 이상 선택되어야 한다.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면 자연수의 분할을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연수의 분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구하는 건지 그런 얘기가 지금 없죠. 그냥 다짜고짜 이거 안국 공통이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래서 지금 그 1번, 2번은 그 답이 맞죠. 근데 3번, 4번은 뭐 TNM이라고 쓴 사람, SNM이라고 쓰는 사람, 뭐 파이 NM이라고 쓰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결국 자기가 쓴 것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게 좋겠다 이거죠. 그래야지 뭔가 이렇게 제대로 된 답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기서 언급한 자연수의 분할, 집합의 분할에 대한 얘기를 하고 그것들의 성질들을 좀 더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걸 지금 집에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 방 바깥에서 잡음이 자꾸 나는데 소리가 얼마나 잡음이 들어갔는지 모르겠네요. 양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그 4가지 경우의 수에 관한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 끝.